다음은 스테르담 작가의 책 나를 관통하는 글쓰기에 나오는 내용과 저의 생각입니다. 1. 글쓰기를 가로막는 내 마음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내 안의 자기 검열관. 둘째, 과도한 목표와 조급함. 셋째, 소재가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 나의 글쓰기 초기를 돌아보면 주춤했던 그때 이 세 가지가 나를 가장 올가매었다는 기억이 생생하다. 이 세 가지를 이겨내야 글쓰기는 이어진다. 그러나 이겨낸다는 의미가 이것들을 부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연스러운 감정과 두려움은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들어주고 달래며 함께 가야 한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마음은 결국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는 또 다른 형태의 마음이니까. 자기 검열관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글쓰기의 조언자로 함께 가야 한다. 글쓰기를 마음먹었다면 당장의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글쓰기라는 목적은 기억하되 글쓰기를 스스로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어놓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 단 한 줄이라도, 단 한 문장과 문단만을 썼더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응원해야 한다. 글의 소재는 특별하기만 할 필요가 없고 내 주위의 일상과 당연하게 보던 것을 한 번쯤은 당연하지 않게 보는 시야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채야 한다. 글을 쓰면 일상이 달리 보이고 일상이 달리 보이면 소재가 생겨나고 생겨난 소재로 글을 쓴다. 나는 이것을 글쓰기의 선순환이라 한다. 사실 글쓰기는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꾸준하지 않더라도 계속 이어나가는 것. 잠시 꾸준하지 못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계속 앞을 바라보며 긴 호흡으로 써나가는 것. 글쓰기는 의무나 숙제가 아니다. 글쓰기를 결심하고 뒤를 돌아볼 때 그 누구도 나와 당신의 등을 떠민 사람은 없다. 내 선택이며 내 바람이며 내 욕구인 글쓰기는 그래서 억지로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글쓰기를 일상의 선물이자 축복 그리고 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재정의할 때 우리는 자기 검열관과 함께 걷고 목표에 조급해하지 않으며 글의 소재를 일상에서 마구마구 찾아낼 것이다. 글쓰기를 가로막는 것. 첫째, 내 안의 자기 검열관. 둘째, 과도한 목표와 조급함. 셋째, 소재가 특별해야 한다는 강박. 하나하나 다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극복해야 수월하게 글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글쓰기를 꾸준히 하는 것보다 계속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 꾸준히 쓰지 못하더라도 계속 글쓰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역시 공감이 됩니다. 블로거라면 1일 1포를 무리하게 고집하다가 중도에 퍼져 글쓰기를 중단하게 되는 불상사를 만들지 말고 때론 잠시 쉬어가며 포기하지 않고 글쓰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이자 관건은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작가님은 어떻게 글을 그렇게 자주 많이 쓰세요? 내가 많이 쓰는 방법은 바로 브레인 라이팅이다. 브레인 라이팅을 요약하면 사색하여 적고 제목을 카피라이팅하여 키워드로 써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사색한다. 둘째, 제목을 카피라이팅한다. 셋째, 메모한다. 넷째, 키워드를 떠올린다. 다섯째, 문단을 나눈다. 여섯째, 쓴다. 사색과 메모를 통해 글쓰기로 이어지는 저자의 글쓰기 습관, 방법입니다. 정해진 정답은 없고 자기만의 메모와 글쓰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글을 꾸준히 쓸 수 있는 이유? 글쓰기를 시작했다면 당분간은 목표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 하루에 글 하나, 1년 안에 책 한 권을 반드시 내겠다며 자신을 괴롭히지 말란 뜻이다. 그보다 내 글이 얼마나 모여있는지, 내 글은 나를 관통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4. 나는 감사하게도 글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봐 주신 분들의 제안과 도움으로 책을 낼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을 차곡차곡 쌓인 글의 힘이라 말한다. 크지 않은 목표로 더디게 쌓았지만 덕분에 꾸준할 수 있었고 다만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얻은 벅찬 기회. 그러니 글쓰기를 시작했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목표가 과하면 글쓰기는 멈춘다. 목적이 명확하면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3, 4번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글을 쓸 때 무리한 목표 설정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높여 장애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단 그저 쓰는 것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래 쓸 수 있어요. 더디더라도 꾸준히 계속 쓰다 보면 글이 쌓이고 쌓인 글은 좋은 운을 만나면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기 대 에세이. 첫째, 나의 이야기 대 나와 우리의 이야기. 일기는 나의 이야기고 나만 보는 나의 이야기라 말할 수 있다. 반면 에세이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남도 보는 이야기. 그리고 남도 고개를 끄덕이는 이야기. 둘째, 배출물 대 생산물. 일기는 억눌린 감정을 그때그때 풀어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배설 또는 폭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에세이는 생산이라 말하고 싶다. 생산물에 대해 우리는 기꺼이 무언가를 지불한다. 이렇게 그 둘을 구분 지으려 했지만 그 둘은 명확히 구분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 관계란 걸 다시금 깨닫는다. 쉽게 생각하면 일기를 쓰며 얻은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 에세이라고 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일기와 에세이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십니다. 다양한 정의와 의미, 개념으로 둘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도 많습니다. 저자는 일기는 나, 에세이는 나와 우리가 보는 이야기라 말합니다. 에세이는 나의 깨달음이 녹아 있습니다. 에세이는 독자가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글입니다. 6. 내가 매일 하는 일이 가치 없어 보이고 지겨울 수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신기한 일이다. 더불어 내 업은 그게 하고 싶은 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어느 전문 영역의 일이란 걸 알아차려야 한다.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일을 깎아내리고 직장인을 일반화하여 하찮게 만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꼭 직장인에 국한된 말이 아니다. 육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스로를 너무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찮게 여기는 순간 글의 소재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페르소나는 너덜너덜해진다. 7. 업세이를 들어봤는지 모르겠다. 업과 에세이를 합친 말이다. 서점가에서 대세가 된 새로운 장르다. 나는 업세이가 끊임없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통의 이야기를 특별하게 쓰고 담아내는 장르이기 때문이다. 나는 직장 내공을 자기 개발 80% 에세이 20%를 섞어서 썼다. 말 그대로 업세이다. 그러니 읽히고 그러니 책이 되었다. 잔말 말고 내 말 들어가 아니라 내가 이런저런 일을 겪어보니 이렇더라. 진급누락도 해보고 망신도 당해보고 그래서 깨달은 의미가 이런 거였어 라고 말하니 읽히고 팔리는 것이다. 실제로 직장 내공 서평 중엔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좋은 선배와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볼 수 있다. 글쓰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업세이를 써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은 나의 가장 두꺼운 페르소나. 앞서 말했듯이 소재가 무궁무진하다. 쓰고 싶은 것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단, 나와 내가 하는 일을 직업으로 바라보지 말고 업으로 바라봐야 한다. 한 걸음 떨어져 메타인지를 통해 나를 조망한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내 일은 어떤 의미가 있고 왜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구나. 또 내 일을 통해 수혜나 도움을 받는 사람과 부서는 이렇구나. 글의 소재는 물론 일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다. 결국 내 업이 나를 평생 먹여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둘째, 내 이야기를 담아야 널리 읽힌다. 지식과 노하우만 담으려 하지 말고 그곳에 나와 나의 이야기, 진솔함을 담아야 한다. 업세이는 내 전문 영역을 진솔함과 함께 잘 담아내는 장르다. 셋째, 꾸준한 글쓰기가 가능하다. 나는 글쓰기 강의를 할 때 무조건 3가지 이상의 주제로 글쓰기를 시작하라고 추천한다. 소위 말해 문어발식 글쓰기다. 한 장르나 한 주제만 고집하면 오히려 글쓰기는 멈춘다. 다양한 글쓰기의 시도를 통해 이 글이 안 써질 땐 저 글을 쓰며 서로 상호 보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추천하는 3가지 주제는 업세이와 에세이 그리고 취미에 관한 이야기다. 에세이는 일기처럼 편안하게 내 일상과 생각을 써내려가는 것이고 취미는 영화 감상평이나 서평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쓰면 된다. 이와 더불어 업세이는 첫 번째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글의 소재가 끊이지 않기에 가장 자신있게 써내려갈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써낼 수 있는 주제이자 장르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시작하면 단언컨대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글쓰기가 이어질 것이다. 6, 7번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신의 일상, 업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자신이 보기엔 시시하고 별 볼일 없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남에겐 특별하고 신기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과 업은 소중하고 귀한
그리고 삶이 지속되는 한 끊기지 않는 글거리입니다. 여러분도 업세이 책 쓰기에 도전해보세요. 업이 있다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8. 홈런왕은 동시에 삼진아웃 왕이다. 하나하나의 휘두름이 모여 타점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타점은 홈런왕이라는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낸다. 내가 쓴 모든 글들이 책에 수록되거나 찬사를 받는 게 아니다. 내 글 중엔 홈런도 있고 안타도 있으며 파울과 아웃도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모여 나라는 선수의 기록을 만들어주고 내 위치를 알려준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내가 쓴 모든 글이 마음에 들기는 어렵습니다. 글이 잘 써지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글을 써냈다는 것에 의미를 두세요. 당시 별로라 생각된 글이 훗날 다른 글들과 엮어서 봤을 때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되세요.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